일리맥스 커버드콜 ETF는요, 기초자산의 주가 상승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커버드콜 전략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운용 전략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ETF들은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특히 4월 급락 이후 반등장에서요, 일부 종목들이 예상보다 반등폭이 큰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일부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좋긴 한데 커버드콜 ETF의 특성상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일디맥스 커버드콜 ETF는 높은 인컴을 기대할 수 있는 대신 기초자산의 주가 상승은 포기해야 하는 ETF입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는요, 테슬리의 상장 이후 PR과 TR을 비교한 것인데요. 그 차이가 상당히 크죠. 특히 상승은 제한되고 하락은 고스란히 노출되는 커버드콜 전략의 특성상 프라이스 리턴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결국 테슬리는 액면 병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디맥스 ETF 관계자인데요, 이분의 코멘트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일디맥스 커버드콜 ETF를 1년 이상 운용해 보니까 운용 전략을 바꿔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동안의 일디맥스 커버드콜 ETF의 전략이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좋게 이야기하면 유연한 운용이 가능한 액티브 ETF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투자 설명서에 새로운 전략을 반영한 것은 작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 펀드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올해 4월부터입니다. 다행히 전략 변경 이후에 성과가 좋다 보니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운용 전략 변경을 홍보하고 있는 거죠. 일디맥스를 깊게 파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요. 다음 장에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지만 제 역량이 많이 부족한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면요, 건너뛰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디맥스 커버드콜 ETF 투자하신다면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일디맥스 커버드콜 ETF는요, 잘 알고 투자하면 정말 좋은 ETF인데요, 잘 모르면 감당하기 어려운 ETF일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기존의 투자 설명서에는 커버드콜 전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커버드콜 스프레드 전략이라고 합니다. 단 상시로 수행하는 전략은 아니고요, 기존의 커버드콜 전략 대비해서 커버드콜 스프레드 전략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때만 실시한다고 합니다. 유리할 때가 언제냐? 바로 기초자산의 주가가요, 단기간에 급등할 것으로 예상될 때라고 해요. 개별 종목의 약재와 무관하게 종목이 급락할 때도 있고요, 주가가 크게 오를 것 같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때가 있죠.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커버드콜 스프레드 전략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내용만 보더라도 기존의 일디맥스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거의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주가 상승도 일부 기대할 수 있겠구나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기존의 일디맥스 커버드콜 ETF 구조입니다. 극단적으로 간소화해서 예시를 만들어 본 건데, 일단 테슬라를 $300에 매수하고요, 행사가가 $310인 테슬라에 콜옵션을 매도해요. 그러면 테슬리는요, 테슬라가 $300에서 $310까지 올라갈 때는 상승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상승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310 이상 상승은 포기하는 대가로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 바로 일디맥스 커버드콜 ETF의 핵심이에요. 변경된 전략은요, 여기에 하나의 포지션이 더해집니다. 테슬라 콜옵션을 매수해요. 그런데 매도한 콜옵션보다요, 높은 행사가의 콜옵션을 추가로 매수하는 거예요. 콜옵션을 매수했다라는 것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그 주식을 행사가에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테슬라를 $320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권리는 공짜가 아닙니다. 콜옵션을 매도할 때 프리미엄을 받는 것처럼요, 콜옵션을 매수하면서 거래 상대방한테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되죠. 과거의 테슬리와 비교하면 콜옵션 매수 프리미엄이 일부 발생하겠죠. 하지만
단기간에 주가 급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초자산이 상승해도요, 매도한 콜옵션의 행사가 이상은 그 상승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 과거에 일드맥스 커버드 콜 ETF였다면 이제는 주가가 매도한 콜옵션의 행사가를 넘어서서 상승하게 되더라도 일정 부분 수익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이 된 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테슬리의 예시를 구조에 대입해서 같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에서 310달러까지 상승할 때는 테슬리도 테슬라 주가 상승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310달러에서 320달러까지 상승할 때는 주가 상승은 참여가 불가능하고요. 320달러 이상 상승할 때는 테슬라 콜옵션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참여가 가능한 거죠. 과거의 테슬리가 상방이 완전히 막혀 있었다면 살짝 열려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2025년 7월 16일 기준 테슬리의 편입 종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포지션이에요. 매도한 콜옵션의 행사가보다 행사가가 높은 콜옵션을 다수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세히 보시면 2025년 7월 18일 만기인 콜옵션 모두 행사가가 330달러 이상입니다. 2025년 7월 6일 테슬라 종가가 310.7달러니까 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결과적으로는 옵션 프리미엄만 지불한 것이 되었지만 만약 테슬라가 이 행사가 이상 상승했다면 이 포지션은 테슬리 주가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했겠죠. 거듭 강조드리면요, 커버드 콜 스프레드 전략은 상시로 사용하는 전략은 아닙니다. 기초자산의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때 실시하게 되는데 그 판단은 온전히 매니저의 재량이 달려 있어요. 앞에서 잠깐 등장했던 이분의 코멘트를 다시 한번 인용하면요, 디즈니처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의 커버드 콜 ETF는요, 콜 스프레드 전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MSTY와 코니 같이 변동성도 높고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들은 이 콜 스프레드 전략을 계속 사용했다라고 해요. 콜 스프레드 전략 덕분에 월배당은 소폭 줄어들겠지만 기초자산의 단기 급등에 일부 참여할 수 있는 ETF가 된 것이고요. MSTY나 PLTY 같은 일부 종목들은 4월 급락 이후 반등장에서 성과가 과거보다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일드맥스 커버드 콜 ETF마다 현재 콜 스프레드 전략을 사용하는 종목도 있고요. 아닌 종목도 있어요. 7월 16일 기준 종목들의 콜 스프레드 전략 사용 여부 이러한데요. 이런 전략들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운용 전략의 일부 변경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드맥스 커버드 콜 ETF가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나부의 침식이죠. 기초자산의 단기 급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나부의 침식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나부가 유지되어야 일드맥스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배금도 유지가 될 테니까요. 이러한 운용 전략의 변경은 월배당 관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기초자산의 성과 그리고 매니저의 운용 역량에 따라서 일드맥스 커버드 콜 ETF 간의 성과 차이가 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실 때 기초자산의 단기 주가 전망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ETF를 가져온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